32년을 함께 살았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갔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날 요양원에서 웃고 있는 당신을 봤어요. 근데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32년이 진짜였는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결혼 32년 차. 평범한 주부 미정은 올해 생일을 혼자 맞이했다. 남편 기석은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요양원에 입소한 지 3주째. 그녀는 초라한 케이크 하나를 앞에 두고 남편을 기다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 못하는 건가 아니면 기억 안 하고 싶은 걸까? 미정은 휴대폰 앨범을 뒤적인다. 예전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남편의 무뚝뚝한 얼굴, 그 속에 웃고 있는 두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아니, 없었다고 생각했다. 미정아, 생일인데 혼자 있지 말고 나올래? 어디라도 가자. 괜찮아. 그냥 나중에 요양원이나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그래도 내 남편인데. 해질 무렵, 미정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요양원 해오름 쉼터에 도착한다. 익숙지 않은 공기, 약 냄새, 고요한 복도. 그녀는 안내를 받아 정원 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된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햇빛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분 때문인가요? 글쎄, 여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이 편해서요. 그 웃음은 미정이 처음 본 표정이었다. 아니, 분명 과거에 봤던 웃음이지만 자신을 향한 적은 없었던 그런 미소였다. 저게 누구야? 왜 저렇게 웃고 있어? 한참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케이크 상자가 손에서 흘러내릴 듯 미끄러진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린다. 차 안에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쉰다.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언제 당신을 저렇게 웃게 했더라? 그날 밤, 미정은 남편과 처음 데이트하던 날의 사진을 꺼낸다. 그땐 분명 자신도 그 미소의 주인이었다. 낯선 미소. 아내는 남편의 변한 표정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감정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것이 상실인지 시작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요양원에서 본 남편의 웃음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김미정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묻지 않았다. 그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언제부턴가 무심함으로 변해 있었다. 미정은 문득 지난 몇 년간 남편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당신 오늘 어땠어? 그냥 괜찮아. 항상 그랬다. 그냥 괜찮다는 말은 모든 감정을 덮는 담요 같았다.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모른 채 살아왔다. 뭐? 남편이 요양원에서 여자랑 웃고 있었다고? 그냥 내가 못 본 눈빛이었어. 나한텐 그렇게 웃은 적 없었던 것 같아서. 친구들은 말한다. 황혼이 오늘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고. 누구 하나 손해보기 전에 정리하라고. 미정아, 당신 인생도 좀 살아. 평생 참고 살았잖아. 나도 한 번쯤은 그냥 나만을 위해 살고 싶었지.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 요양원에서는 여전히 기석과 간호보조사 선영의 산책이 계속되고 있었다. 둘은 날이 따뜻한 날이면 정원을 돌며 대화를 나눴다. 요즘은 아내가 어떤 표정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말 아내분이 들으면 많이 슬퍼할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선영은 무심코 창밖을 보며 답하지 않았다. 기석이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선을 넘는 것은 두려웠다. 그 시각, 미정은 자신과 기석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고 있었다. 잔칫날, 여행지, 아이들 졸업식. 그녀는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찾을 수 없었다. 우린 정말 함께 살았던 걸까? 그냥 옆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들어갔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작은 변화가 그녀에겐 큰 결심이었다. 한 번의 방문, 그리고 돌아서 온 마음. 미정은 며칠을 밥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남편의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시 가보기로 했다. 그날 요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정오 무렵, 미정은 다시 해오름 쉼터의 문을 열었다.
이번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들리지 않게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보고 싶었다. 이번엔 웃는 얼굴 말고 그냥 내 표정이 보고 싶었어. 그게 진심인지 알고 싶어서. 정원 끝 벤치에 앉은 기석. 혼자였다. 옆에는 선영의 그림자도 없었다. 무표정한 얼굴.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기석 씨 나예요. 미정이? 어쩐 일이야? 갑자기. 그냥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 지난번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왔으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부는 정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시간. 그날 봤지? 응, 봤어. 아무 의도 없었어. 그냥 편했어. 선영 씨랑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에 누가 나한테 조용히 물어봐 줬거든. 괜찮으세요? 라고. 그 말에 미정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 한마디. 괜찮으세요? 가 그렇게 특별한 말이 되어버린 부부 사이. 그만큼 그 말조차 서로에게 하지 않았던 세월이 있었다.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너무 몰랐나 봐. 나도 말 안 했잖아. 우리는 늘 말 없이 참고 살아왔잖아. 말 안 해도 다 아는 줄 알았거든. 아니었더라. 침묵은 죄가 아니지만 때론 무서운 벽이 된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마음속으로 토해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선영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 이 벤치에 함께 앉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됐어요.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죠. 그래야 진짜인 거예요.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정원. 그 벤치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려는 그림자였다. 결혼 32년. 사랑해서 시작했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서로를 마주하는 것조차 버겁다. 정원에서의 짧은 재회 이후 기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오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미정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말이 무언가를 끝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알았어. 오후에 갈게. 요양원의 상담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어색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는다. 하지만 이번엔 무거운 기류가 감돌았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로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을 생각해봤어. 이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쉽지 않았어. 근데 더는 이대로 사는 게 맞나 싶었어. 당신도 나랑 살면서 행복해 보이지 않았잖아. 그 순간 미정의 안에 담아뒀던 감정이 터져버렸다. 참아왔던 말들, 억눌러온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난 당신 곁에 있으려고 애썼어. 근데 당신은 늘 나를 당연하게 여겼잖아. 나한텐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안 주면서 선영 씨한테는 그렇게 다정했지. 미정아,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말 못했어. 왜냐면 말하면 짜증 낼까봐. 그게 우리 사이였어. 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미정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자신의 무심함이 어떤 고통을 남겼는지 이제야 보였다. 그날 밤, 미정은 서랍 깊숙이 있던 이혼 서류를 꺼냈다. 잉크도 바랜 종이 몇 년 전 싸움 끝에 몰래 받아둔 것이었다. 펜을 들었다가 그대로 놓는다. 아니야. 내가 살아온 30년을 그냥 한 장 종이로 끝내고 싶진 않아.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찢었다.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한 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에게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온 것이었다. 요양원 상담실을 나서며 기석과 미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말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날 이후 연락은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미정은 진짜 이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다. 처음엔 시원할 줄 알았다. 속이 뻥 뚫릴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매일 아침 식탁에 나란히 놓이던 두 개의 숟가락. 지금은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설거지도 덜고
빨래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TV를 켜도 드라마 속 주인공의 대사가 마음에 꽂혔다. 함께 사는 것보다 함께 없는 게 더 외롭다.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는 지금이었다. 난 그냥 누군가와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반면 기석 역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새소리조차 그에게는 낯설게 들렸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웃기지도 않네. 그는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함께 지내던 동료 입소자와도 대화를 피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 며칠 얼굴이 좀 안 좋으시던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좀 피곤하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다. 기석은 지금 그녀 없는 하루를 견디는 중이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 사람은 늘 내 옆에 있었구나. 내가 안 본 거지.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한편 미정은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다. 매주 같이 갔던 그 길. 마치 그림자처럼 늘 옆을 따라왔던 남편이 떠오른다. 여기서 당신이 자주 족발을 사달라며 보채던 거 기억나. 나는 늘 잔소리했지만 사실은 좋았어. 그 순간들이.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다. 마지막에 꽂힌 손편지 하나. 여보, 내가 말은 안 해도 늘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걸 왜 이제야 꺼내보게 된 걸까? 이 말 하나면 됐을 텐데. 그날 밤 미정은 종이와 펜을 꺼내 짧은 편지를 써내려간다. 지금의 내 마음을 당신이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된 마음의 기록. 사람은 언제 진심을 말할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이 절실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미정은 여전히 고민 중이었다. 그리고 기석 역시 자신의 마음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요양원 한쪽 조용한 테라스에 앉은 기석. 종이 한 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볼펜을 쥔 손이 잠시 멈춰 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해야겠지. 그는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간다. 미정아, 살아오면서 내가 없었더라면 난 진짜 사람이 못 됐을지도 몰라. 말로는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고 미안했어. 한편 미정은 저녁 식탁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춘다. 식탁 구석에 놓인 오래된 접시 하나. 늘 남편이 쓰던 그릇이었다. 손에 닿는 순간 눈물이 고인다. 이 작은 거 하나에도 당신이 생각나. 참, 나도 웃기지. 그동안 그렇게 속상해했으면서.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쓴 짧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주소를 적는다. 해오름 요양원 박기성님 앞. 그리고 그 위에 한마디. 읽어줘. 제발. 며칠 후 기석은 미정의 편지를 받는다. 손끝이 떨리지만 천천히 봉투를 연다. 그 안에는 미정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아직 당신이 낯설고 미울 때도 많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없는 일상이 무서워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내 마음 조금은 알아줬으면 해요. 미정아, 나도 그래. 그날 저녁 기석은 미정에게 전화를 건다. 짧은 벨 소리 후 수화기 넘어 익숙한 목소리. 여보? 미정아, 나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해. 정말로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그 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짧은 통화 속에서 수십 년의 감정을 주고받았다. 늦었지만 진심은 여전히 유효했다. 어느 봄날 아침 기석은 퇴소 수속을 마치고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끌고 요양원을 나선다. 몇 주 전과 달리 그의 얼굴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함께 서려 있었다. 한편 미정은 현관 앞 화분을 정리하다 말고 멈춰선다. 오래 비워둔 그 자리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우기 때문이다. 여보, 나 왔어. 그냥 집이 그리워졌어. 밥은 먹고 왔어? 그 말 한마디에 기석은 가슴이 찌릿했다. 따뜻한 인사도 화도 아닌 평소처럼 던진 말. 하지만 거기엔 분명히 반가움이 숨어 있었다. 집 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서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용히 바라보고 가끔 웃기도 했다. 이제 아침밥은 내가 차릴게. 대신 당신이 커피는 내려줘. 커피? 내가 타는 건 쓴데 괜찮아. 그 쓴맛도 그리웠으니까.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깝게 닿아 있었다. 미정은 기석에게 오랜만에 시장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기석은 장바구니를 어색하게 들고 뒤를 따른다. 이거 내가 들고 다니는 거 맞아? 처음 해봐. 30년 만에 해보는 다정한 남편 역할이지. 두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깔깔 웃는다. 오랜만에 터진 웃음이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상인이 말한다. 부부 금슬 좋으시네요. 요즘 보기 힘든 그림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길, 기석은 조심스레 말한다. 나 당신한테 그렇게 못했던 거 많이 미안해. 지금이라도 그 말 해줘서 고마워. 사실 한 번쯤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향하고 있었다. 짧은 봄의 끝자락, 미정과 기석의 집엔 다시 평온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기석은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미정은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와 상에 올린다. 그들은 여전히 어색하지만 이제 서로의 눈을 마주 보는데 조금 익숙해졌다. 이상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게 든든하게 느껴져. 나도 그래. 그냥 옆에 있는 거 말고 이제는 옆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두 사람은 동네 도서관에서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한다. 아이들의 동화를 읽어주고 책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낸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미정은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나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에 참여한 것 같아.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야. 당신은 원래부터 멋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던 거지. 저녁 무렵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두 사람. 기석이 조용히 미정의 손을 잡는다. 예전엔 미처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살고 싶어. 다음 생에도 날 힘들게 할 거야? 글쎄, 근데 이번엔 조금 더 빨리 고백할게. 조금 더 자주 웃게 하고.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쓰며 중얼거린다. 결혼 32년 차.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하루였어. 이게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이제야 시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끝이 아니라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늦은 것 같아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다. 그들의 황혼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지금 행복해? 응, 당신도? 나도. 지금이 제일 좋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